안녕하십니까. 사일남 송선생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과분한 남자랑 결혼하는 게 배 아픈 친구가 성범죄를 당했던 제 과거를 폭로하겠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34살 직장인이고요. 올 겨울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신랑, 지금은 남자친구죠. 남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 어린 33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인이고요. 화목한 집안에서 바르게 자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제목대로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에 지방여고를 나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지역 내에선 명문으로 이름이 높아서 시외지역 친구들도 한두 시간 거리를 마다하고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거기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학교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살았고 저희 집은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때 당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마무리되는 시간이 10시에서 11시 사이였고 면 단위로 가는 버스가 그쯤 끊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버스를 놓치게 되면 좌석 버스를 타고 가야 했고 그 버스는 친구가 사는 동네까지 가지 않아 친구가 그 버스를 타고 가는 날이면 제가 남아있다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친구가 지금 출발했으니 종점으로 데리러 오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그날도 친구랑 같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가 나오질 않았고 저는 그냥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휴대폰이 없었던 때였고 집으로 가는 지름길로 접어들 때였죠. 지름길이라고 해봤자 걸어서 2분 거리, 주택가만 있고 불이 훤히 밝혀져 있어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 당시엔 어쩌면 바보 같았는지 당시만 해도 성범죄가 만연하지 않았고 그렇다기보다는 언론이 활성화되지 않아 몰랐다고 하는 게 맞았을까요? 저는 나쁜 일을 당하더라도 언니들에게 500원 정도 뺏겼던 게 다여서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차례나 다녔던 길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되어 18이란 나이에 병원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저는 그 일로 다른 지방으로 전학까지 왔고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 1년간의 휴학, 성적 하락 등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 친구는 말도 없이 먼저 가버린 자기 탓이라면서 계속 저의 친구로 남아주었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이런 피해를 당한 여성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주위의 시선이 두려워서 입 밖에 내질 못하고 사시는 것 뿐이겠죠. 여기까지 쓰는데 저도 1시간이나 걸렸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사고 이후에 저에게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씀은 절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들도 만나게 되었고 몇 년 전부터는 주말에 혼자 여행을 가게 될 정도로 많이 극복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결혼 생각은 없었어요. 내 잘못은 아니다 하더라도 남자들에 대한 마음 깊은 곳의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일이나 하며 지금처럼 여가 생활을 즐기고 봉사활동하며 같이 사는 동물들과 그냥 그렇게 살 작정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런 저를 지켜봐 주셨고요. 그러다 작년에 머리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가게 된 곳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절에 잠깐 들렀다 시골 장터를 구경 갔었는데 어르신들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따라 부르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었고 시댁 어르신들도 모두 자애로운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친구와 둘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친구가 제게 묻더라고요. 남자친구도 그때 그 일을 아느냐고.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야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하니 네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떳떳하게 더 알려야 하지 않느냐 라고 저를 몰아붙입니다. 갑자기요. 저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아니었나 봅니다. 34살 먹은 흠 있는 노처녀가 친구의 표현입니다. 그런 조건 가진 남자랑 결혼하는 게 용납이 안 된답니다. 뭐하는 미친년이지? 친구가 제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네요. 그 기한이 이번 주말이고요. 3일을 자는 둥 마는 둥 어째야 할지 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그 친구가 나보다 먼저 남자친구에게 말하면 어쩌지? 그래서 그 남자가 날 싫어하면 어쩌지? 하는 전전긍긍이 아닙니다.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진짜 힘들었던 건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그리고 제 가장 힘든 부분까지도 같이 나눴던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추가입니다. 혹시 기억하실런지요? 지난주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협박이 아닌 협박을 받는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연예인들이 인터넷에 선풀이니 악플이니 하는 걸로 좌지우지 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시니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궁금해하고 걱정해주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 후기랄 것도 없지만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려주신 댓글들을 보고 정말 많은 위로받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퇴근 후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던 터라 며칠 동안 연락조차 되지 않았던 것에 무슨 일인지 많이 궁금해하고 잔뜩 긴장하고 나왔더라고요. 미리 생각해두었던 장소로 차를 몰고 이동하였습니다. 도착해서 1시간 남짓 저 혼자 떠든 것 같네요. 중간에 그 사람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은 너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자친구가 자기가 처분을 내리고 말고 할 문제가 무엇이며 자기한테 그럴 권리가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말한 김에 친구 일까지 다 말해버렸습니다. 다 듣고 나서는 그 사람이 한 말이 한 달 전쯤에 친구에게 많은 분들이 친구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지만 편의상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제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며 연락이 왔답니다. 제 문제면 제가 직접 말해야지 왜 친구가 대신 말하는가 의아해하면서도 제 입으로 말하기 곤란한 문제일까 싶어 약속 장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을 이미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엔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지만 마음도 아프고 같은 남자로서 제게 많이 미안했답니다. 친구에게는 아니 친구라는 사람이 상처되는 이야기를 들춰내면 되냐고 꾸짖었다고 하네요. 나이도 저보다 어린 사람이 꾸짖었다는 표현을 쓰니 그 와중에 웃음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걸로 고민을 했냐면서 오히려 제게 서운해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다시는 그 비슷한 얘기도 흘리지 말고 자기가 안다는 것도 저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무서운 얼굴로 단단히 이루고 왔는데 저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너무 화를 냈습니다. 친구에게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무시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남자친구 말이 그렇게 뒀다가 나중에라도 일이 터질까 싶다며 약속을 잡아라 하였습니다. 다음 날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그 길로 친구를 만나러 갔고요. 둘이 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친구가 엄청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일로 마주보고 있으니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희는 의도를 물었고 친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답은 듣지 못했고요.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 캐묻지도 않았고요. 남자친구의 말은 정확하게 생각나진 않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이 사람과 끝까지 갈 것이고 그런 일로 흔들릴 만치 가볍게 사람 만나고 하지 않는다. 무슨 의도로 이러는지 모르겠으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이 주접떨 시간에 당신의 인생을 발전하는 데 쓰는 게 당신에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당신이 사람을 죽여도 그럴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던 사람인데 당신 오늘 좋은 친구를 하나 잃었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에서 큰 손해를 본 것이다. 행여 이 일로 이후에라도 우리에게 조금의 고통이라도 주거나 이 사람의 주위에서 이 일로 다시 한번 들쑤셔지거나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땐 이렇게 말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합법이든 위법이든 어떤 경로로든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뭐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에게 받았던 협박만큼이나 협박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여행 갔다가 월요일에 일하고 어제는 너무 피곤하여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걱정해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행지에서 댓글을 다시 한번 일일이 읽고 힘내자고 둘이 웃었습니다. 지금이야 마냥 좋은 때지만 후에 이 일로 남자친구와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오히려 이 일로 인해 더욱 서로를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려고요. 감사합니다.
꼭 쓰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정작 그걸 잊어서 자다 말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 본인이 잘못이 아니니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해요. 화이팅!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러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